자, 금요일 이 시간 한 주를 마무리하기에 너무나 좋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권혁준 전문가, 이현진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해드리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자, 미리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요. 이분들의 궁금증 먼저 해소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346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6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은 후에 수술을 했고요. 수술이 잘 돼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만 받고 있습니다. 큰 이상은 없는 상태인데 아는 설계사가 1년 이내 재검사에 해당돼서 보험 가입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두 분? 아니죠. 아무래도 큰 병의 진단을 받으셨고 암 수술 후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죠. 보장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2346님 질문에 답부터 드리면요. 우선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예. 네, 이 2346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릴 의무 중에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간에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요. 워낙 해석이 불분명해서 분쟁이 많다 보니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지문에 대해 올해 4월부터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 및 추적 관찰은 요 알릴 의무에 써 있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병증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나 추적 관찰은 알릴 의무에 써 있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꽝꽝. 결론 내려졌다. 너무 좋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암 진단을 이미 받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럼 보통 내가 암까지 걸렸었는데 이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 라는 걱정들 하시거든요. 근데 건강체 보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에 이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어. 가능하고요. 암 진단을 받으신 건 6년 전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할 때 회사에서 보험 소비자에게 물어보는 건 최근 5년 이내 병력입니다.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회사에서 물어보는 건 여러 가지 중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체 보험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5년 전에 있었던 질병까지 굳이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5년 전 질병은 보험회사에서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병을 숨기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2346님께서 아는 설계사분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하셔서 보장 준비를 못 하실 뻔했는데요. 이제라도 좀 제대로 알게 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는 설계사분 떼끼. 일단 그냥 모르고 지나가실 뻔했는데 이렇게 두 분 전문가님을 통해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원하던 바도 이루셨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 질문에 관련해서 동키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아마 부담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그죠? 네. 부담보란 특정한 신체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해 보험 계약 시 정해진 기간 동안 각종 보장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은 허용해 주지만 특정 부위나 질환에 한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 부분만 빼고 나머지만 보장해 주마.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어서 보험 가입 전에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고지했어요. 이 경우 보험 가입은 허락할게. 하지만 갑상선은 전기간 부담보, 즉 보험 기간 내내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기분이 살짝 안 좋긴 하네요. 보험 가입을 허락하마. 내 돈 주고 내가 가입하는데 허락하마.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 보험은 내가 가입하는 이 보험은 갑상선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보장도 평생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보장해 주마.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험을 가입을 허락해 주는 거죠. 허락이란 단어 쓰지 맙시다. 네, 승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 좋습니다. 승인이 맞습니다. 네네네. 네. 승인인 건데 그런데 방금 주디님이 평생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정처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요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쳐서 보험금 수령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것 또한 많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확실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보험 전기간 부담보를 잡힌 질병에 대해서도 만약 보험을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다. 이럴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내가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아서 갑상선과 관련해 전기간 부담보라는 조건,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전 기간 동안에 나는 갑상선과 관련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어라는 조건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렇지만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5년 동안 내가 갑상선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어. 그렇다면 5년 이후부터는 보장이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네요, 두 분. 네,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왜 전기간이라고 써놨을까? 자, 그럼 이런 내용은 언제부터 개선이 된 겁니까? 사실 원래 전기간 부담보에 해당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5년간 치료가 없으면 보장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치료 없이 추적 관찰, 정기 검사에 대한 부분을 핑계로 삼아 치료라고 단정지어 부담보 해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모르고 지나서 보장을 못 받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추적 관찰이나 정기 검사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관찰을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으니까, 이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나아졌는지 아니면 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걱정되니까 한번 받아본 거잖아요. 근데 받아보니까 문제가 없네요. 확인 도장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검사해봤다고 문제 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예전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겠네요, 여러분.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 중에서도요, 늘 공부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3부에서는요, 두 분 전문가가 직접 만나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신 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두 분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솔루션을 받아서 기분 좋게 돌아가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독립해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친한 친구들이 보험 일을 한다며 종종 찾아옵니다. 몇 번 거절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두 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에 제가 추가로 가입한 보험까지 살짝 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건강에도 신경 쓸 나이가 돼서 있는 보험 막 정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꼼꼼히 살피고 가입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점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오늘 사연자분 40대 초반의 남성분입니다. 자취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변 지인들이 보험 일을 할 때 하나, 둘 가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거 내가 제대로 가입한 거 맞나? 좀 알아보고 가입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점검을 좀 받아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권혁준 전문가님? 네, 사연자분은 현재 미혼이시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시는 평범한 직장인 분이셨습니다. 네. 미혼이다 보니 친한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보험 일을 하게 됐다며 찾아오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요. 또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매번 그렇게 한 건, 두 건 가입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종종 그런 분들 계시죠. 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 받아주는 분들이요. 그렇죠. 네, 사연자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40대란 나이가 사회생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인데다 건강관리도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재무관리 관점에서도 자산관리 관점에서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건강 리스크 관리인 보험도 한 번쯤은 좀 꼼꼼히 검토하셔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공감 많이 가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시기죠. 자,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보험 가입 상황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머니를 통해 이어받은 보험이 2014년도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장성 보험 4건,
그리고 저축성 보험 2건으로 총 보험료 70만 원 정도 납부하시는 상태였고요. 많이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많이 이 나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납입을 하시는 거고 이 중에 실손보험을 제외하면 보장성 보험 1건과 종신보험만 총 4건이었는데 여기서 눈여겨 검토해볼 부분이 바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4건이나 되니까 일단은 눈여겨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눈여겨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네, 간혹 가다가 종신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문제는 상품의 주 목적인 사망보장과는 좀 별개로 순수한 저축 상품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망보장은 필요한 상품이 아니었지만 담당자의 권유 혹은 종합보험이란 이름으로 인식하셔서 마치 보장부터 저축, 심지어 뭐 연금까지 만능 상품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 상품으로 다 가입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가입 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장성은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이면 저축, 연금인 연금 상품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종합적으로 다 해주겠지 이렇게들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겠어요. 네, 개개인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나에게 좀 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사업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생존 시 보장이 아닌 사망 시 보장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보장의 우선순위상 1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료도 비싼 상품이다 보니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이로 인해 다른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도 비싼 상품인데 4개씩이나 그렇죠. 가입을 하셨어요. 아이고야. 저희도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보험이라는 건 내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보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 후에 그다음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분처럼 우리는 이거 좋은 거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간 써. 이런 얘기 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혼자서 결정하기 어렵다. 나도 좋다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이게 언제 나한테 좋은 건지 나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입하셨어요. 아유, 안 좋아요. 그거 없애시고요.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걸로 가입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해서 가입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세요? 그럼 좋은 거 가지고 계시니까 언제 좋은 건지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갖고 계신 거 언제 어떤 때 좋은 건지 지금이라도 파악하세요. 이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선택한 게 여러분한테 맞는 건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목적에 맞는 건지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저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우리 가족들의 보험 제대로 된 건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무료로 전문가분들이 알려드립니다. 샵 0999 문자 남겨주세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는 말씀만 주시면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자, 사연자분의 이야기 이어가 보죠. 네, 사연자분의 경우 종신보험만 4건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혼이신데 사망보장을 가입했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이 중에 또 3건은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신 상황이셨습니다. 종신보험 중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시에 환급금이 높다는 말에 가입을 하시게 된 것 같다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엔 지금보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높았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현재 이율이 변경되면서 당시 환급금보다도 크게 낮아진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종신보험 알잖아요. 사망하고 나서 돈 받는 거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저축 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생존해 있을 때 쓸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상당히 높고 최소 납입 기간도 보통 10년 이상으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종신보험이 생겨났는데요. 단기간 환급률을 극대한으로 높이고 납입 기간도 5년에서 10년 사이로 짧게 납입하는 상품들이 이슈를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 종신보험의 본질인 사망의 목적보단
저축성 목적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율도 나쁘지 않고 사실 10년 유지 시 세금도 없기 때문에 비과세인 거죠. 하지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은 돈을 돌려받게 그렇죠.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5년, 7년 이렇게 이 기간 동안 납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나는 저축의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했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는 종신보험이지만 내가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나서 이거를 저축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가입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분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나중에 환급률 높대. 그럼 저축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환급률 하나만 보고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만약 저축을 하실 때도 목적 없이 저축을 하신다면 그 의미가 좀 퇴색되다 보니까 결국에 중도 해지를 하시거나 만기 시 환급금을 그대로 소비하시는 경우가 많은 사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축 목적으로 시작하신 건 정말 좋은데 결국엔 10년 이상 끌고 갈 상황도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10년 납입이 종결됐을 때 목적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딱히 결혼 계획이 아직 없으셨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목적 없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자금을 무의미하게 써버리지 않도록 재투자할 수 있는 활용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노후까지 활용 가능한 비과세형 상품을 추천해 드렸어요. 이전에 가입하신 종신 상품은 만기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10년 시점에 환급률이 높아서 해지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연자분의 경우 10년 후면 50대이실 텐데 네. 그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새로운 재무 목표를 좀 논의를 했고요. 특별한 목표가 없으실 경우엔 노후 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장기 목표까지도 새롭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네, 필요하죠. 사연자분의 경우는 미혼이시니까 저축 목적성 종신 상품으로만 유지하시는 건요. 당장 책임져야 할 부양 가족도 없고 생존시 위험을 대비하시는데 좀 불리한 점이 많죠. 따라서 종신보험 4건 중에 단기납 종신 상품 2건은 고정이율 상품이어서 저축 활용이 좀 가능하셨기 때문에 네. 손실을 감안한다면 굳이 해지하실 필요 없이 유지하는 걸로 추천드렸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셔서 본인에게 좀 적합한 보험으로 수정을 바꿔드렸거든요. 보장성 보험은 실손, 진단비, 수술비로 구성을 좀 해드렸는데 사연자분의 경우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순수 보장보험료 기준으로 월소득의 10에서 15% 사이 내외인 35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해드렸는데 절반이네요. 네, 맞죠. 네, 보장보험 내 실손보험은 전환 실손으로 변경하셔서 2만 원대로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자녀 특약들은 적립금 및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여서 7만 원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진단비라고 하는 및 수술비는 암 진단비 4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심혈관 진단비 2천만 원 조정했고요. 부족한 진단비를 보완하고자 고액 항암 7천만 원, 뇌나 심장 수술비를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일반 수술, 모든 웬만한 가능한 수술 이런 보장 가능한 종수술비 특약도 넣어서 종합 22만 원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고리의 저축성 상품이 끝날 시기에 네. 환급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비과세 상품으로 30만 원을 추가하였고요. 총 보험료는 80만 원으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이분이 미혼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연을 들었거든요. 저도 역시 미혼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나는 평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하고는 재무 계획을 세우시는 게 평생의 재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조금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건강보험을 들더라도 종합보험을 들더라도 그게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떤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보험은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이 가족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은 또 달라요. 어디에 좀 더 좀 집중을 해서 특약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신경 써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축을 하더라도 언제 좀 더 집중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주신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이렇게 했더니 괜찮던데? 아 그래?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막 메모해서 똑같이 한다고 그게 나한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한테 맞춰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동료는 두 딸을 키우고 있어요. 그 가장과 나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무 목표 그리고 나의 자금 흐름, 나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돈의 흐름도 달라져야 되고요. 보험의 여러 모습들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에 맞춰서 상담을 해줄 전문가를 모시고 왔으니 여러분은 무료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추가 검사나 재검사란 기존 변증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사나 추적 관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둘째. 보험 상품 중에 나쁜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적합한 상품과 아닌 상품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